예. 2022년 11월 10일, 예, 음력으로는 10월 17일이 되었습니다. 한국문학술은 230번째 두 번째 강의로서 보살사상과 4차 산업혁명 특집 두 번째 강의인데요. 이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 훈민정음에서 나온 우리의 그 동국정운의 발언과 그 다음에 칠엄 사성의 원리, 예,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공우 강산 박사님이 어떻게 적고 있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훈민정음의 모음 체계는 우리가 천지인으로 근본으로 하여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음인 아예 이오우, 소위 말하는 아와 이와 우와 에와 오와, 이것이 뭐냐면은 실담의 50자모 속에서도 모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28자 자모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음과 모음을 50자모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8자의 자모를 소위 말하는 실담자 자모 50에서 뭐냐면 가져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요. 더불어서 그 소위 말하는 그 명나라 때 그 홍무정운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동국정운이고 그건 홍무정운인데요. 홍무정운에서는 자모를 뭐냐면은 36자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국정운이 만들어지기 전에 명나라에서는 홍무정운이 36자 자모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명나라에서 만든 홍무정운은 정통 우리의 이 한자와 실담자의 발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만들어졌지만 우리의 동국정운의 발음이 바로 정통 발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정통 발음이 초성과 중성만 가지고도 발음이 가능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옛 글자, 일본은 우리의 옛말이죠. 일본말은 우리의 옛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말은 종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성을 가지고 있죠. 종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간략하면서도 명료한 뭐냐면은 의사 전달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고, 우리말을 잘함으로 인해서 세계 언어에 접근할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국정운의 위대함이 바로 거기에 있고, 그 동국정운을 준비하고 노력했던 사람이 기본적으로 세종대왕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정의공주라든지, 그 다음에 세종대왕의 이제 그 아들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죠. 수양대원이라든지 안평대원 같은 사람 똑똑한 사람, 금성대원 같은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요. 더불어서 뭐냐면은 정의공주도 똑똑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문신들 중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 바로 보한제 선생이죠. 신속주 선생이죠. 신속주 선생.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스님이면서 대학자이신 신미대사, 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박팽년 하유지, 그 다음에 성삼문 이계,
유영원, 유성무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사육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집현전 학자들이 바로 이러한 데 참여한 역할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발음인 이 동국종운식 발음이 표준 발음이라는 것이고, 왜 표준 발음이냐 하면은 우리의 토속 사투리가 바로 우리의 뭐냐면은 정통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담어와 한자는 우리 동이족의 조상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발음이 가장 정확하고 명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팔도 사투리가 매우 뭐냐면은 중요하다는 것이고, 물론 거기에 카라마이아라는 그리스어도 우리가 사라진 무제국 소위 말하는 순다 대륙에서 올라온 언어적 파편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아이우에오를 말하는 것이죠. 5가지 모임 외에 각 간음인, 그 다음에 야, 여, 요, 유, 이제 아이우에다가 이제 점이 하나 더 들어간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천음인, 하늘의 소리인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자모 중에서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첨가하여 실담어보다 더욱 간결한 모음 체계를 완성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실담자기에서 실담어를 용궁지문이라고 정의하고 이 뜻이 훈민정음을 천궁지문이라고 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실담자문을 용궁지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훈민정음은 천궁지문이라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민족은 태초로부터 천선 민족이라 정한다. 예, 여기서도 태초부터 천선민족이라는 뜻은 바로 북방에 올라가서 천추 환인들이 북극서 사성과 북두칠 서성을 가지고 마고성을 중심으로 해서던 그 창조주 사성하고는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선 민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쓰고 있는 말과 뿌리와 우리의 정통 뿌리의 황구의 태고사의 부분들이 태양을 숭배하고 토템을 숭배하고 했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천선민족이라는 것은 북방에 올라가서 북방문화권에서 말하는 천선과는 구분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고로 사성법칙을, 사성이라는 것은 평성, 입성, 거성 을 말하는 것이죠. 사성의 법칙은 한문의 법칙이 아니라 동의적의 평성거입이라 그랬죠. 사성을. 자, 그래서 동의족의 실담의 고유한 어문법칙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거죠. 예컨대 홍무정우는 실담 50자문 중에서 36자문을 차용하여 발음 기호로 하였고, 한자의 표준 어문이고 홍무 발음 기호였고, 세종대왕께서 서기 1447년에 서술하신 동국정운에 표기된 발음이 한자의 표준 어문이라는 것이죠. 한자의 표준 어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무정운에 표기된 어문은 변음이라는 것이다. 변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한재 선생은, 신숙주 선생은 동국정운 서문에서 역당인 기자연이라고 했죠. 역당인 기자연이라. 그 다음에 하필이어 36자모호라고 이렇게 이제 한자로 적었는데 라고 기술했다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보면 홍무정운에 표기된 어문은 자연의 음이 아닌데 하필 36자모에
홍무정운의 36자모에 빠져가 진흙벌에 허덕였어야 되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자 실담의 범어는 훈민정음의 어문과 뜻이 동서어운의 뿌리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낙병기 선생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본명은 장ը꾼이신데 1917년에서 1994년에 돌아가신 중국의 흑룡강성 출신의 대학자이시죠. 이 흑룡강 출신은 거의 근문신고에서 상고문 근문과 그 다음에 상나라 주나라 근문이라는 것은 청동기에 기록된 글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형 문자의 발음과 뜻에 관하여 한국의 근문학자인 소남자 선생은 김재서 선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김재서 선생님, 여기 있죠. 소남자 김재서 선생님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요 책이 있고 또 다른 책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소남자 선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과 대화를 통해서 한국 토속 사투리가 아니면은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하고 상고 모든 문화 유물이 동이족의 소유임을 확정하였다고 한다 이거예요. 근문신고 2012년에 4월달에 간행한 책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제가 한국문명학술에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왜 동이족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는 바로 시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형 유전자가 바로 순다 대륙에서 올라와서 6만 5천 년 전에 서해 대평원에서 그때는 빙하기였기 때문에 서해 대평원이 바로 뻘밭이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이제 우리 황해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뭐냐면은 뻘밭이겠습니까? 이 바다 깊이가 10m에서 20m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더불어서 거기서 볼 때 가장 뭐냐면 높은 산이 바로 제주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상상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공호 강사원 박사님께서 2000년에 불경을 기록한 실담어가 우리 토속 사투리와 뿌리가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간 우리 역사를 왜곡하여 그 다음에 오리무정에 빠지게 한 한자는 동의적 문자의 주석을 2007년도에 출간하여 한자의 의문과 의미가 범위에서 기원하였음을 우리가 확인하였다는 것이. 그래서 공호 강사원 박사님의 범어 실담어 주소사저 말고 그 전에 뭐냐면은 또 책들이 있죠. 그 천축 문자 상형 문자라든지 이런 책들이 이제 저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 7년도에 출간하였다는 것은.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1786년도에 인도의 총독이었던 윌리엄 존슨은 다음과 같이 범어에 관하여 언명하였다 했죠. 범어의 문장 조직은 경이로우며 그리스어보다도 정확하며 그 다음에 어휘는 라틴어보다도 더욱더 오묘하며 정밀하게 다듬어진 언어이다 이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의 토속 사투리가 범어의 뿌리와 일치하고 동서 언어의 철학의 본산짐을 확인하였다. 우리 한국 문화 언어를 세계에 선양하기 하여 인류 사이의 새로운 윤리관과 학문을 이룩하는데 공헌하게 되기를 대망하는 바이다. 이것이 우리 공호 강사원 박사님께서 2013년 9월 12일 날 적었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살을 붙여서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여기에 동조하고 여기에 그 확인을 거듭하면서 우리의 학문의 그 방향과 길라잡이는 바로 우리의 말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의 말의 뿌리인
한자와 우리가 만든 실담자를 같이 병용해서 우리의 발음 체계와 같이 써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우리의 글은 우리가 한글만 가지고 쓰는 것을 지양하고 이거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자와 지금 일본이 그렇죠. 일본은 한자와 일본은 히나카라를 같이 쓰고 있죠. 여기에다가 우리 한국은 한자에다가 실담자 자모를 뭐냐면은 종합되어 있는 자모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스페인에서 공부하는 고서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이 고서 선생님이 재현한 이 완벽한 뭐냐면은 글자를 앞으로 문자화해서 우리가 같이 쓸 수 있을 때만이 우리 한국이 뭐냐면은 세계에 우뚝 솟을 쓰는 문화 강국으로서 김구 선생이 말한 문화 강국으로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 선생님과 제가 이야기하고 있고 저 유튜브의 문구에도 올리고 있지만 바로 고전을 자유자재로 읽고 능수능란하게 해석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은 오늘 보살사상과 제4차 산업의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141년 만 959년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황금무예 학술원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